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구 경북 인구 중 13,000여 명이 주거지를 수도권으로 옮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유출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 지역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군별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대구와 경북에서 13,000여 명이 주거지를 옮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관련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인구 이동 형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수도권으로 가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 대구는 8,000명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긴 걸로 나타났고요. 또 비수도권 지역 중에 부산, 경남에 이어서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북은 5,000명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대구를 떠난 주된 이유는 11,600여 명이 직업을 손꼽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교육 문제. 또 경북에서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요. 어디로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가까운 좀 수도권인 대구로 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큰 도시인 대구로 갔고 또 그 이후에 경기랑 서울권이 참 많았습니다. 이 경북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직업 그리고 주택 마련이 주된 이유였고요. 대구, 경북 모두 20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각 7,100명, 7,700명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구, 경북 13,000여 명이 주거지를 옮긴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그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서울도 탈서울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서울 청년들은 짐을 싸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역으로밖에 올 데가 없을 텐데. 그쵸. 지역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가운데 한 60.5%는 경기, 인천 지역으로 갔고요. 네. 그냥 거의 이제 거점지만 옮기고 일터는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서울이랑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또 서울권에서는 경기와 인접 지역으로 간 그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이유가 직업과 주택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의 한 청년으로서 이 해당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전입 신고를 한 5번 정도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일자리를 옮기기도 많이 했었고요. 프리랜서의 특성상 저도 지역에만 연고를 두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대부분이 청년층이 높다는 것에는 굉장히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청년층이 떠나면서 출산율이 더욱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령화는 가속화가 되면서 기업도 떠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요인과 또 외부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요인들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혹은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네. 이런 것이 사실 좀 그렇게 크게 효과가 될 수가 없고요.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지만 부동산 수요도 늘어나고 또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요. 한국은행의 그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증가에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이 한 78.5%나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이제 청년들이 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이제 내부 요인으로서 부동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요인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역별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는 것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서울 경기권에서 좀 메가시티를 건립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 지방정부권에서도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뭉치는 그런 대도시화 시켜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북도 정책부터 좀 살펴보면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경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청년층의 유출과 같은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3개 사업에 84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올해 31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4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고 또 CEO 육성 사업, 또 청년 성장 단계별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또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 초기의 사람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과 같은 이런 연계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경북도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필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청년들을 통통 튀는 역발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을 지원하는 별별 창업 아카데미도 있고요.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3에서 7년 차의 창업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그런 청년 기업에는 2년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랑 또 홍보와 같은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이런 지원책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먼저 지난해 94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채용의 인건비를 지원한 그 미래형 신산업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과 또 지역 특화 청년 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요. 지역 기업과 협력해서 지역 고등학교, 대학생의 졸업 후에 일자리 사업들 같은 그런 정책들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들 가운데 들어본 것들이 혹시 한 몇 가지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네.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대담을 준비를 하면서 네. 한번 알게 된 것도 참 많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나도 한번 둘러보면서 과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기회 제공하고 다양한 기회들을 또 역동성과 참신성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좀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좀 마케팅 비용으로도 좀 많은 부분을 써서 왜 우리가 자주 노출되는 사업에는 좀 관심을 가지게 네. 되고 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사업도 있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바이럴로 또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또 홍보를 널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 살펴봤고요. 이어서 경북 북부 지자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와 예천군의 청년 일자리 정책 말씀해 주시죠. 네, 안동시는 현재 가장 큰 화두인 인구 감소와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를 두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시정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청년의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또 창업 기회 확대, 지역 대학 학생 행정 인턴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하고 또 청년 근로자 사랑 체험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좀 쉽게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네. 최근에는 안동 전통주의 세계화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전통주 마스터 청년 창업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동 전통주 마스터 이 창업 관련해서 이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북촌 한옥마을에서 열린 안동시에서 열린 그 전통주 관련 토크 콘서트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안동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전통주 사업가들, 청년 사업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동의 전통 주류들이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사실 몰랐는데 네. 그런 맛있는지도 몰랐는데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가 잘 되면 지역 곳곳에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잘 마련이 돼 있는 지역 예산이나 혹은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적인 그런 희망도 많이 받습니다. 네. 또 안동시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이 3년간에 230명을 취업을 시키기도 했고 또 창업가를 한 22명 정도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도 이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끝으로 안동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권기창 안동시장이 신년사에서 소상공인과 그리고 청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천군도 활발하게 청년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청년 단체 관계자와 청년 창업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장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내 청년의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민들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네. 예천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 올해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인구 청년 정책팀을 신설해서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청년 업무를 통합시킬 예정이라서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른 결정과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동과 예천 청년 일자리 정책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경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문경시가 2023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문경시가 2023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문경시에 따르면요, 경북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를 하고 또 2차 대면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돼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문경시는 경북도 내 최초로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 여건 개선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적인 그런 한계점을 좀 많이 극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성과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좀 기대를 해보면 2024년은 문경 도시재생 사업의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는 해인 만큼 원도심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다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각종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청년 유입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는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신현국 문경시장도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기반 구축과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설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문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경시의 일자리 정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주시 살펴볼 텐데요. 네. 영주시가 올해 대폭 늘린 청년 정책 예산으로 5대 분야 50개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영주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고향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갔는데요. 네. 이 영주시는 새해에는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약 한 1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영주시는 올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 분야에는 36억 원, 그리고 주거 분야에는 35억, 교육 분야에는 8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서 다양한 5대 분야 50개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영주시는 국도비를 확보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올해만 6개 사업으로 4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이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네. 40명을 지원하기로 한 거면 굉장히 큰 수치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혹시 창업에 관련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근의 시도에 계신 분들이나 대구 지역이나 또 서울 지역에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영주시로 오셔서 이 40명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기존의 초기 창업자 위주의 지원에서 창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사실 조기 폐업이 좀 잦은 청년들에게 연속성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전 좀 응원을 하는 편이고요. 네.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도 병행을 해서 중소기업의 취업난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금과 또 근속장려금까지도 각각 한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주거 분야에서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도 지원을 네. 하고요. 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나 또 포장비뿐만 아니라 이삿짐 운반이나 다양한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많이 마련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영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지역 대학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외 주소 대학생의 전입 유도를 위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복지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들이 좀 잘 실행이 돼서 영주시는 물론이고 경상북도에 좀 많은 인구가 유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영주시 분야별 정책들 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과 봉화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보니까 이 두 지자체 모두 청년 농촌 작업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성군은 청년 농촌 창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 중에 하나죠. 김주소 의성군수는 2025년까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성군은 청년 지원 정책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재는 지금 의성군의 안개면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전역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의성의 성과를 조금 저는 짚고 싶은데 2019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계속 시작된 이후로 의성 안개면에는 지금 한 50여 명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팜과 카페 창업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면 의성군 전체를 좀 일으킬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의성군은 청년 주거 공간과 또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청년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 여건도 개선하는 등의 그런 정주 여건 사업도 각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성과가 좀 눈에 보일 만큼 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좀 청년들이 더욱더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봉화도 한번 짚어보면요. 봉화구는 슬로건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활력 넘치는 봉화, 그리고 청년들이 어깨 펴는 봉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농촌 창업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젊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요.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고요. 네. 또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을 신축하고 또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하고 또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이나 다양한 뭐 임대 사업들을 통해서 작물을 육성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판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통 판로 개척에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준 만큼 이렇게 외지 청년들을 유입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우리 의성군과 봉화군의 정책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짧게요. 경북도를 비롯해서 이 시군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좀 보완할 점이 있다 싶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탁상 정책이나 기존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시군에서 청년 관련 사업 이벤트들을 시행을 했는데 청년의 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듣자마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계속해서 보완되고 마련이 된다면 저는 꼭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응원할 테니 다양한 정책들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